이제 국무회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또 한 번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부채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유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이제 빌리로 이제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한 번 붙이면은 뭐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뭐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부채질이죠. 그러나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 이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작은 사인 하나, 또는 작은 관심 하나, 거의 의미 없는 어쩌면 그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작은 관심,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네, 파초선,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의 마녀가 가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하도 힘이 세가지고 손오공이 빌리러 가는 이런 건데요. 권력은 파초선이다. 작은 판단에 누군가가 죽고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 장관 인선을 발표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끝까지 잘해라. 이런 네. 의미로 보여져요. 그렇죠. 공직이 갖는 어떤 무게와 영향력을 시각적이고 체감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이 맞아요. 특히 이 공권력은요, 그리고 행정력은요, 무차별 다수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탁상에서 한 행정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 성남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네. 현장 행정을 많이 경험을 하신 그런 것들이 표현력으로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리에 아까 화면 보셨는데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송 장관이 유임이 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요. 농민 반발도 좀 심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여당 의원들을 달래러 가기도 했어요. 달래야죠. 네, 왜냐하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달래고 최대한 공감을 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편이든 아니면 상대편이든, 특히 상대편이면 더 어렵겠지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 반발이 사실 지금 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달랠지도 조금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아니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이 굉장히 강하죠.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자체도 지금 뭐 정권 초기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랄지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송미령 위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정책인데, 더군다나 지금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장관이잖아요. 네. 물론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달라질까요, 목소리가? 지금 달라졌다고 언론 보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맞출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아니 풍겨서 거의 뭐 얘기하는 찬성으로 건데. 기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거기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전 정권에서는 계속 양곡관리법에 반대하더니 반대했는데. 이제 뭐 새로운데 하니까 뭐 권력이 아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새로운 정부의 장관이 되면 그 정치에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한 거 자체가 사실은 뭐 크지 않다고 보면 크지 않고 크다 보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 유임한 것 자체가, 전 정부의 장관 유임한 것 자체가 어떤 통합의 메시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장관 중에서 오히려 뭐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생각을 해서 잘 쓴 카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유임을 할 때는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누가 저거에 반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얘기도 나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옮기는 걸 검토해라 이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 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왜냐하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의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신청사를 짓고 하면은 한 4년 걸린다고 지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임대를 해서라도 빨리 옮겨라. 12월 말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데 드는 시간은 업무를 하는 뭐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상 다른 그 업무 외적인 일로 다른 데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임대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부산의 민심이 네.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고 본인들에게 한 약속이 잘 안 지켜진다라는 민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민심에 해수부 이전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마저 지체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거는 부산 민심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부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저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상당히 뭐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너무 서두르면 졸속 추진이 될 거다. 이런 반응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반응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해수부를 사실은 이제 청사지가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전하는 게 맞죠. 또 해수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뭐 첫 번째는 이제 공약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재수 의원을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에서 살아남은 전재수 의원이 사실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첫 번째는 그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부산 민심 민심을, 자체가 네. 이번 선거에서 대선도 마찬가지고 지난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은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손을 들어준 그런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해수부 이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전부터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러한 뭐 언행들 그런 걸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년 뒤에 청사가 됐을 때 이전한다고 하면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공약인데 위야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보면 해수부 이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산 시민으로부터 좀 힘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최근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있었죠. 네, PK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에 낙점된 것과 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인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외교부 장관으로 이제 낙점된 게 조현 후보자입니다. 이 조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 불거져 있는데 자세히 좀 짚어보면 이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가 용산구의 한남 뉴타운 지정 직전에 이 해당 지역 도로 부지를 이른바 쪼개기 매입을 해서 이후에 상당한 차익을 보고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게 매입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003년인데 노무현 전 정부 시절에 비서실로 조현 후보자가 파견을 나갔던 시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내부 정보를 알고 활용한 거 아닌가 이런 차원의 의혹 제기가 있어요. 저건 뭐 충분히 이제 청문회 통해서 저건 제가 볼 때 의혹을 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 부지를 누가 사지 않거든요. 예. 도로 부지 자체는 사실은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이제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그러죠. 고려한다는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감정가로 나중에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형편없는 금액을 보상받는데 이제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네.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는 조합원의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로 부지가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월 만에 10억 정도의 네. 차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뉴타운으로 지정 안 될 거면 누가 도로 부지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디 팔려도 못 팔아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뭐 10억이나 엄청난 돈, 그때 돈 10억이면 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몇십억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아마 야당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네, 파견 이후에 또 매입 그리고 이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인접했기 때문에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에서는 오늘까지는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그 해명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총리 인준 전에 이렇게 임명 전에 내각 인선 드라이브가 펼쳐지고 있는데 민정수석도 낙마한 상황이고 정권 초기 인사 드라이브에 이런 의혹들이 좀 계속되면 난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좋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민석 총리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첫 번째 그 디딤돌이었기 때문에 예. 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인사했다는 또 한계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굴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증 시간도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의혹의 성격도 좀 달라요. 네. 이게 부동산 뭐 투기로 의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부 정보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래서 깔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정부에 큰 부담이 되겠다. 아까 뭐 경조사비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그 사회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 비위와 관련된 의혹은 조금 더 민감하게 다뤄볼 부분이 있겠죠. 본인 해명도 좀 기다려보고 청문회에서까지 이야기가 좀 조명이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에서 두 분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